여기는 이번에 네, 이쪽은 알죠?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고아인입니다. 상무님 처음이시죠? 무슨? 회사 생활. 저야 미국에서 MBA도 하고. 그러면 모르는 거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괜히 사고 치지 마시고. 띵잘. 광활한 산 어느 숲속, 때깔 좋은 산딸기를 따고 있던 어느 한 소녀 앞에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잘생긴 왕자님을 보자 미소를 짓다가 이내 갑자기 돌변하더니 다신 꺼내지 않기로 다짐했던 지옥의 참마도를 꺼내 단숨에 백마의 숨통을 끊어버리죠. RPG 게임 파이터 퀸. 라는 내용의 게임 광고로 수백억 원의 광고를 따낸 오늘의 주인공 아인. 전 이 광고 CD님이랑 하기 싫었는데. 이상하네요. 저도 저희 회사도 업계 1등인데 그래서요. 1등이 또 이겨서 수백억짜리 광고를 한다.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은 없어도 이득은 있죠?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VC그룹 대행사에서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CD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백전백승. 그녀가 맡았다 하면 모든 광고를 쓸어담아 따내버리는 엄청난 능력으로 회사 내에서도 매우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야, 고시디. 역신 역시다. 기획본부장인 최상무는 또 한 번 엄청난 광고 계약을 따낸 아인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데 이번에 통신사 애니얼 PT 있다던데 그 통신사 PT도 역시가 역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인이 뜬금없는 도발을 날려버리죠. 그녀의 도발에 발끈한 이 남자 권 CD는 아인과 동기이지만 늘 아인에게 밀려 열등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권시디가 계속 하던 거라서. 세상 지 혼자 살지. 까불게 냅둬.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인이 나간 뒤 권 CD는 대놓고 본심을 제작본부는 공석된 지 몇 달 됐고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 중 누군가는 승진할 거고 곧 제작본부장 자리를 두고 임원 승진 기회가 있을 예정이었고 당연히 우리 중에서 제작본부장 나오겠죠? 아인을 제끼고 상무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아마도 한편 오늘 새롭게 아인의 팀으로 출근을 하게 된 카피라이터 은정은 여기 왜 왔어요? 고시디님한테 콜이 들어왔고요. 또 살려면은 지금이라도 도망쳐요. 그동안 아인의 팀에서 일을 해왔던 카피로부터 소름 돋는 경고를 받게 되는데요. 시디님 안녕하세요.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오늘 보러 팀을 떠나는 그녀. 그쪽 회사는 언제부터 출근이야? 그녀는 아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가려는데 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무언가 결심한 듯 시디님은 위선자예요. 냅다 샤우팅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드는 광고에서는 휴머니스트인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팀원들의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성공에 미친 소시오패스. 쌓이지는 분위기. 고요 속 그녀의 외침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1년 내내 헛소리만 하더니 나가는 날 처음으로 인사이트는 말하네? 아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쿨하게 그녀를 보냈죠. 넌 일을 좀 일처럼 하면 안 되냐? 내가 뭐처럼 하는데? 전쟁. 그날 저녁 아인이 향한 곳은 친구가 일하고 있는 병원. 지면 죽으니까 전쟁 맞네. 안 죽어. 이 몸 못 대도. 아니 난 죽어. 나보다 못난 것들이 내 위에 올라가는 꼴 보면. 돈과 성공에 미친 돈시오패스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녀는 엄청난 워커홀릭이었지만 그만큼 자신의 몸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중요한 때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이거 그냥 약 아니다. 늘 약을 달고 살고 있었는데요. 나한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 오늘도 약의 힘을 빌려 하루를 마무리한 뒤 다음날 네 상무님. 그는 이번 통신사 광고를 두고 권 CD와 통신사 PT 내부 비딩 하자고요? 내부 비딩을 제안합니다. 상무 자리까지 걸고. 저야 바라던 바지만 권 CD와의 1대1 경쟁쯤이야 아인에겐 누워서 떡 먹기였지만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십니다. 실력으로 결정나면은 뒷말도 없을 거고. 의외로 자신만만한 그의 태도에 아인은 무언가 수상쩍음을 느끼게 되죠. 웃어? 자기 광고주랑 상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고시디님네 팀이랑. 내가 고시디랑 붙으면 못 이긴다는 소리야? 아니. 아인의 팀과 비딩을 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인 권 CD 팀원들. 진짜 최상무님이. 한 부장 또한 무언가 미심쩍은 건 마찬가지였고 쥐약인지 보약인지는 먹어봐야 알겠네. 곧 최상무의 의중을 이거 혹시 파악해내는데요. 명분싹형 PT 아니에요? 외부 PT는 승패를 조작할 수 없지만 내부 비딩 승패는 최상무가 결정하니까 외통수네. 그가 애초부터 권 CD를 승진시키기 위해 내부 비딩을 제안했다는 것. 더군다나 보수적인 VC그룹에서
여성 임원은 미리 단정 짓지는 말자. 아이는 상무 자리가 걸려있는 일인 만큼 팀원들한테 전해줘. 그의 꼼수에 말려들지 않기로 하고 죽을 힘을 다해 꼭 승리하리라 마음먹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나온 수많은 카피 후보들. 괜히 어정쩡한 거 들이밀다 날벼락 맞느니. 그러던 중 은정은 자신이 생각해낸 한 카피를 숨기는데 저희 팀원들이 러프하게 잡아본 방향들입니다. 그녀는 카피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두 작사를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라스베가스 CES 행사 홍보 영상 만들 거야? 그 기술 누가 쓰는데? 결국 사람 아니야? 기업이 가진 기술? 그 잘난 척 왜 소비자들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문득 아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압도적으로 이겨야 상부 자리! PD님 다시 하겠습니다. 은정은 카피를 공개하는데요. 설명해봐. 미래 기술, 통신혁명? 저는 그런 거 싹 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기계가 통화해요. 사람이 통화하지. 사람의 시대라. 은정의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썩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들 갈 수 있겠다. 보안 철저히 하고. 아이는 만족을 한 뒤 밖을 나섰죠. 잠시 후 아이는 이번에 따낸 게임 광고회사 대표인 재훈을 만나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광고 대행사 일은 마음에 드세요? 제가 왜 필요하시죠? 똑똑하고 냉정한 워커홀릭. 저는 광고 만드는 일이 옷 입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스카웃을 단칼에 거절해버리는데요. 아니 그럼 옷 안 입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은 뭐냐? 옷 안 입고 하는 즐거운 일 오늘도 할 건데. 엄마? 생각 있으면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게 뭔데? 에라이 씨. 들어가세요. 다음날 최 상무님은 왜 실력 있는 고 CD님 두고 권 CD님 미는 거예요? 실력 있으니까. 고시대님이 상무되면 최 상무님이 지금처럼 제작팀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겠어? 회사 내 많은 사람들도 이미 최상무가 권 CD를 내정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죠. 어우씨, 벌써 퇴근하나 봐?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난 동기 중에 네가 제일 좋아. 입사 때부터 한결같아서 꾸준히. 내가 상무되면 더 좋아질걸? 우리 고 CD 인성교육부터 다시 시켜야겠어. 당연히 네가 될 것처럼 말하네? 최상무가 그래? 안 넘어간다 이 무당 눈가라. 무당 눈깔 대 동태 눈깔.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시작하자. 예, 저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내부 비딩. ICT 4차 산업혁명. 이 모든 저거 우리가 버린 거잖아. 그러게요. 우위를 USB 삼아. 권 CD랑 내가 비슷한 걸 들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최상무님이 권 CD님 손들어주기 편하죠. 그래서 훔쳐가라고 보이는데 둔 거야. 사이가 확실하게 나야 최상무가 어찌거리 못해. 이미 그들의 꼼수를 모두 간파하고 있던 그녀. 기술, 미래 다 좋은 말들인데 어떤 소비자가 그러더라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다고.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참신한 PT에 이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고 CD, 야 좋다. 그럼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없어 그런 일. 정반대 방향을 들고 온 팀이 함께 할 수는 없겠죠.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끝내 제작 본부장으로 인사 발령되며 VC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 상무로 승진을 하고 맙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상무님! 모두의 축하 속에 지난 10수년간 쉼없이 달려온 결실을 드디어 맺는 순간. 하지만 최상무에겐 또 다른 꿍꿍이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회사 수준 떨어지게. 영웅이 필요한 시대잖아.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야 지들 얘기 같아서 열광을 하지. 걔가 영원히 상무할 것도 아니고. 지방대 출신 흑수저 여성이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는 영웅적 스토리는 아인을 위해서가 아닌 실컷 즐겨. 지금은.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죠. 아니 어떻게 저희 새끼가 고아인 저게 제가 지금까지 선배님을 모시고 충성하고 모신 세월이. 야 짖지 말고 기다려. 다음날 지방대 출신 흑수저녀가 VC그룹의 최초 여성 임원이 되었다는 소식은 발빠르게 보도되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VC그룹의 얼굴마담이 되어 고아인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출연에 인터뷰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방대 출신 흑수저라고 들었습니다. 7살 때 고모 집에 들어가서 눈칫밥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인터뷰가 시작되자 혼이 나간 듯 TV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식당 아주머니. 고모님이 꽤 좋은 분이셨나 봐요. 아니요, 정반대였죠. 바로 아이의 친엄마였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그 사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VC그룹 회장의 딸 한나는 좋은 소식 있습니다. 알아? 한국 들어오랬지?
직책은 아마도 상무? 곧 한국으로의 귀국을 앞두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 들어오라고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놨잖아. 그렇습니다. 회장 딸이 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면 보기 좋겠어? 이런 흑수저를 얼굴마담으로 쫙 깔면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내가 출근하기도 편해지고. 그녀는 곧 낙하산을 달고 대행사 상무로 자리를 하나 차지할 예정이었고 나 아니면 이 사람 임원 못 따라. 아이는 한나의 밑바닥을 깔아줄 한낱 레드카펫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이었는데요. 최 상무 이번에 고생 많았어요. 우리 한단 출근하면은 많이 좀 도와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나의 아빠이자 VC그룹의 회장 강 회장. 예, 회장님. 최 상무 또한 곧 임기가 끝나는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이제 탄탄대로네. 회장의 눈에 들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인을 이용한 것이었죠. 늦었지만 승진 축하해. 아인을 만난 최 상무는 다 상무님 덕분입니다. 이제 임원이니까 임원답게 일을 해야지. 통신사 아이디어들 권 CD한테 넘겨. 이젠 통신사 광고권까지. 이제 제작본부장이잖아. 권 CD네 팀이 해도 다 제작본부장 포트폴리오인데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권 CD에게 넘기라 제안합니다. 한 부장에게 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오, 통신사 우리가 하는 거예요? 권CD님 팀에 넘겨줄 거야. 통신사건까지 권 CD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아인. 근데 이거 제가 하면 권CD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알아. 하지만 광고주한테 실력만큼 중요한 게 경험이야. 한 부장은 섭섭한 마음이 컸지만서도 그녀의 말을 거역할 순 없었는데요. 은정 카피가 정리해서 잘 넘겨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나. 강한나 씨?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보자 승무원의 얼굴이 죄송합니다. 마카다미아 접시에 다시 담아다 드리겠습니다. 스탑. 스머프 마냥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죠. 그걸 왜 접시에 담아주는데요? 재벌에 대한 특혜다? 아니요. 예전에 크게 문제가 좀... 아, 땅콩? 그런 그녀와 셀카를 찍고는 감사합니다. SNS에 무언가를 올려버리는 한나. 어그로는 이렇게 끄는 거지. 그녀는 재벌 2세이기도 했지만 주목해라 어설픈 관종들아. SNS 스타 인플루언서. 이 시대의 최고의 관종 어그로끈이기도 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힘들어하는 스튜어디스 분들. 나보다 돈 없음 갑질하지 마셈. 안 돼요, 다 내려요! 그런 그녀를 옆에서 늘 지키고 감시하는 비서 박 차장. 박 차장 때문에 비행기 회항할 뻔했잖아. 기자들 즐겨찾기가 강한 나 SNS고요. 문제가 될 만한 상황 미리 차단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좀 걸으세요. 그는 갑질하지 말라던 그녀에게 그 누구보다 극심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상무님 담당 비서 정수정입니다. 담당 비서도 생기고 승진은 이제 시작이다. 재훈에게 축하의 꽃다발까지 받으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던 아이. 하지만 이내 축하드립니다. 본사 비서실 실장 김태환입니다. 회장님이십니다. 그녀는 곧 이 모든 행복에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고하연 상무 축하해요. 자네가 이제 우리 그룹의 얼굴이야.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죠. 유리 천정을 깬 걸크러쉬, 학력 철폐, 실력 위주 기업. 화장 하나 오단볼도 신경 써서 입으세요. 회사 모델이 된 것처럼.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결정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대학 교수로 가실지 아님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가실 건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녀의 미래. 최 상무 이 친구 원래 임원이라는 게 임시 직원 아닙니까? 딱 1년. 그게 고상무님 임기니까 고민하고 대답 주세요. 둘 중 어디든 원하시는 곳으로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딱 1년의 임기만 채우고 나면 지금 방금 회장님이랑 통화도 했는데 그녀는 이곳에서 쫓겨나 고하연 상무님 생각보단 순수하시네요. 토사구팽당할 운명이라는 것. 기대가 큽니다. 아이는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땡. 곧장 최상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제작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녀가 이용당하고 버려질 1년 후면 제작 본부장의 자리는 권 CD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 고상무랑 싸웠나? 고상무 혼자 상상 속에 나하고 싸웠지. 최상무는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얻게 될 예정이었는데요. 꿈에 그리던 임원 해봤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사실 임원들 스펙 아닌 거 본인이 더 잘 알잖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 가랭이 찢어줘. 그의 농락에 완벽하게 당해버린 아이. 앞으로 1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그녀. 엄마,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빠와 재미는 우리 오빠를 잡아먹더니 딸려는 내 딸 기를 죽이네. 그런 아빠를 견디지 못해 아인을 버리고 떠난 엄마.
어느 누구 하나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떼어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 아인의 인생. 난 도망치지 않아. 나는 도망치지 않아. 그녀가 1년짜리 임원이라는 소식은 이미 퍼질대로 퍼져 재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었어? 소식을 듣고 아인을 찾아온 한 부장. 줄 잘못 썼다 싶어? 그녀는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어 대보지만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 부장은 그녀만큼이나 정도가 있는 법이에요. 선이라는 게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있는 거라고요. 아인은 다짐합니다. 이 모든 판을 뒤집어 엎고 자신이 새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인사팀에 말해서 제작팀 인사 파일 좀 갖다 줘요. 네? 인사 파일이요? 그리고 회사 내규도. 비서에게 인사 파일과 회사 내규를 요구하는데 알고 보니 이 비서 또한 최상무가 심어놓은 간제비 녀석. 내규? 지도 상무 됐으니까 지 새끼들 승진시켜줘야 되겠지. 그 정도야 뭐. 드셔. 그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한 부장을 불러냈죠. 한 부장, 이제 선 넘어가자. 그날 저녁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누굴 좀 만나야 하니까. 경쟁자였던 권씨디를 비롯한 동기 후배들을 식당으로 불러낸 아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띠용. 갑자기 나긋나긋한 소녀가 된 그녀는 그들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고상무님 변하셨다. 아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서도 그동안 있었던 앙금들 다 넘겨버리시죠? 고개 숙인 그녀의 모습은 그들의 텐션을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만 잘하면 우리야 새롭게 하지. 그리고 다음날 그럼 바로 처리되겠죠? 뭐 제작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아인의 숨겨둔 꿍꿍이가 밝혀지고 말았죠. 누가 제작본부장인지 이제 피부로 좀 느끼시려나? 임원의 힘으로 그들을 인사강등시켜버린 것. 과잉 씨. 아 내가 왜 그런 결제를 해? 슬슬 쳐들어올 때가 됐는데. 야 과잉. 화가 잔뜩 나 아인을 찾아온 권시디와 후배들. 뭐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가 최 상무님한테 결제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최상무 또한 인사 상무를 찾아가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아무리 따지고 들어봐도 인사관리 파랑. 제작본부장은 제작팀 일원의 인사 권한을 총괄한다. 회사 내규상 제작팀의 인사 권한은 제작 본부장인 아인에게 있었죠. 맞습니까? 맞지만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상식 바뀝니다. 제 일이 상식이라는 고정관념과의 싸움이라서요. 임원 승진하시자마자 일 이렇게 하시면 반발 나옵니다. 그게 무서워서 여지껏 알면서도 방치하신 겁니까? 야 과잉. 회사 규율이 무너졌네요. 팀장이 본부장한테 반말을 하질 않나. 일 준다는 핑계로 업체 팔목 비틀어서 룸사롱 접대를 받질 않나. 그리고 그들이 평소 함께 일하던 장 감독에게 그거였어. 광고를 미끼로 술 접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그 증거 있습니까? 그들을 강등시킬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되었는데요. 내가 제작 본부장인데 왜 CD들 눈치를 보지? 1년 있다가 교수나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갈 거니까 소문이 맞다고 쳐. 그 작은 대행사 대표가 일 몰아주면 CF 감독 강남에 건물 하나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야? 확실한 명분, 확실한 증거. 세상에 공짜 술은 없는 법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제대로 참교육을 당해버리죠. 일단 아그들을 불러들인 최상무. 이것들 끌어안으면 나까지 휩쓸려 갈 판인데. 김CD 주CD 중국지사가 있어. 네? 니들 팀원이었던 애들 밑에서 일할래? 그들을 해외 발령 보내기로 합니다. 이제 슬슬 내 편 좀 만들어 볼까? 과연 그녀는 어떤 꿍꿍이를 한동안 큰 소리 좀 나겠네. 꿍꿍 싸매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한국으로 돌아와 첫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한나는 무슨 일이세요? 말도 안 돼. 충격적인 소식에 화가 잔뜩 난 상태였죠. 아이돌 SNS인데 최고 존엄 관종녀로서 팔로워 수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어쩔 수 없네. 극약 처방을 해야지. 깜짝 실험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도 요플레는 뚜껑부터 핥아먹는다는 흥미로운 학계의 점심을 증명하기 위해 아빠를 상대로 몰카를 시도하는 그녀. 아빠 굿모닝. 응? 이거 드세요. 야, 오랜만에. 과연 그는 뚜껑을 핥을 것인가 안 핥을 것인가. 개같이 핥아먹네요. 여러분,
보셨죠? 이로써 재벌도 욕불내는 뚜껑부터 핥아먹는다는 학계의 점심이 사실로 증명되고 아빠 인사해. 누구신데? 대중? 야, 그 어르신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 대통령 퇴임하시고. 예? 대중이요?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렇게 핫했던 그녀의 라이브가 종료됐죠. 아니, 저게 누굴 닮아서? 닮긴 누굴 닮니? 그때 나타난 한 남자, 나 닮았디. 바로 강 회장의 아빠이자 한나의 할아버지인 VC그룹의 창업주 강근철 왕 회장이었는데요. 용호야, 넌 사업을 여직 머리로 하니? 그럼 뭘로 해요? 본능으로 해야지. 직감. 강 회장은 철없는 딸내미가 늘 걱정스러웠는데 그게 진짜 장사꾼이야. 사실 한나는 의외로 탁월한 감과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죠. 이번에 한나 씨 덕분에 저희 냉장고 신제품 매출 3% 올랐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걔가 무슨 힘이 있어서? SNS에서 영향력 큰 인플루언서입니다. 겉으론 별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녀는 영향력이 컸고 이 요거트도 매출 상당히 오를 겁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이미지 메이킹에도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거지 발사기라도 못 쓸 줄 알았던 게 효도하네. 그 사이 꿍꿍 싸매고 있던 계획을 한 부장에게 알려주는 아이. 이거 뭐 하시려고? 헛꿈 꾸고 있을 애들한테 현실을 알려줘야지. 사모님 이거 안 됩니다. 그는 권 CD와 후배들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차기 CD들인데 안 그래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부장급 직원들에게까지도 인사권을 휘두를 작정이었는데요. 감당 못합니다. 이러다 제작팀 둘로 쪼개지죠. 그러라고 하는 거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 부장. 둘로 쪼개 놓으려고.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조화를 시전하며 지금은 전부 최상목 거니까 다 가지지 못할 거면 절반이라도 가져야겠지? 팀을 둘로 쪼개 절반을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 친구는 실력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인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상무님, 같은 편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왜 자꾸 적을 늘리려고 하세요? 내 편이 회사에 어딨어. 인간은 간단해. 힘 있는 사람 편에 쓰는 거야. 다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인간은 다 그래. 한 부장이 완료해도 도저히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녀의 기세. 잠시만요. 다음날 아침 야, 실패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은 통제가 돼? 1년짜리 본부장인 거 다 아는데 공채 출신 부장급들에게 내 말이 먹히겠냐고. 얘네들 밀어내면 새로운 자리 생길 거고 그 자리에 비공채 출신들 승진시키면 걔는 다 내 편이야. 디바이드 앤 룰. 다 못 가질 거면 절반이라도 확실하게 가져야겠지? 만약에 대표님이 거절하시면 그럴 리 없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거니까. 그녀는 끝내 자신이 계획한 일을 저질러 버리기로 하는데요. 잠시 후 울리는 핸드폰 알람과 함께 전달된 메일 한 통. 이거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 대놓고 시비 거는 거죠? 공채 출신 부장들은 잔뜩 화가 난 채 인사 상무에게로 향했죠. 인사평가를 했다고? 평가 시즌도 아닌데? 공채 출신 부장들만요. 아인이 멋대로 인사평가를 진행해버린 것. 며칠이나 됐다고 독단적으로 인사평가를 합니까? 그럼 제작팀 인사평가를 제작본부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기획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할까요? 따박따박 비겁하게 팩트로만 조져버리는 아인의 팩폭에 인사평가 승인해주세요. 인사 상무는 할 말을 잃었지만 그것도 공채 출신 부장들만 골라서 이런 그 이유. 쓸모없으니까. 겨우 그런 이유로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가 그런 곳 아닌가요? 이번 건은 절대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고 그럼 그녀는 끝내 임원회의 소집해주세요. 임원회의 소집까지 요구했는데요. 제가 충고 하나 드릴까요? 네? 회계법인 출신 재무상무님 제외하곤 모두가 공채 출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역으로 상무님 해임결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집해주세요. 임원회의. 끝끝내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알아서 자빠져주면 나야 땡큐지. 이때다 싶었죠. 드디어 시작된 임원회의. 자, 시작합시다. 회의에는 모든 임원진들과 더불어 대표가 함께 참석했고 저번 CD들 인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다들 알지만 쉬쉬한 문제였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죠. 공채들 이렇게 천대하면 누가 회사에 충성심을 보이겠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뭐요? 일을 능력으로 하지 충성심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채라서 누구 라인이라서 회사에 피해주는 일을 해도 승진시켜주니까 회사가 이 꼴 아닙니까? 상무님 이 꼴이라뇨. 예상했던 대로 임원들의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지만 차성우 부장. 아이는 또다시 비겁하게 팩트로만 반박하며 그들의 조동의를 합주기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게다가 내일까지 써가지고서. 명분까지 확실하게 주기 위해 이건 뭔데요? 광고주 청첩장. 그걸 왜 제가... 광고주가 결혼한다잖아. 그 정도도 못해? 공채 출신 부장들이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는 그녀. 실력은 없는데 광고주는 잡아야 되니까 별 지저분한 일들 다 시키고
그러다 보니 업무 외적으로 광고주의 사적 영역까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부장과 돈 쓰고 시간 써서 힘들게 가르친 대리급 카피랑 아트 다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사내 정체질 때문에 최근에 부장 하나 경쟁사로 이직했죠. 그 이직한 직원 내 팀이랑 붙어서 뺏긴 경쟁 PT 빌링만 약 350억. 그거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이라고요? 여기서 VC 기획 개판된 거 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더 설명해 드릴까요?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계획의 하이라이트 사표 쓰겠습니다. 사표라는 초강수까지 두고 말았죠.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성공하면 누가 회사 나가실래요? 우리 최 상무님께서 자리를 거시겠어요? 제가 실패한다에 자리를 한번 걸어보시죠. 아인의 초강수에 잠시 정적이 일더니 찬성이요. 한 임원이 그녀의 제안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는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녀의 제안을 네. 이게 고상무 혼자 책임을 그렇게 하세요. 승인하기로 하는데요. 승인합니다. 또 한 번의 승기를 잡게 된 아인. 아인은 호언 장담했던 매출 50% 상승을 이뤄내기 위해 내일부터 우원그룹 준비하자. VC그룹의 최대 매출 기업인 우원그룹을 준비하기로 하는데 결혼식은 언제로 잡을까요? 이내 또 하나의 악재가 터져버리는데요. 우원 회장님이 가진 저희 회사 지분으로 제 편에 서주시고. 이 사람이 바로 우원그룹 회장 김우원 회장이었고 곧 강 회장과 사돈을 맺게 될 예정이었죠. 뭐?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영장 발부됐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굳이 이 시간에 여기로 왔다. 임원 회의가 끝난 후 아인의 폭탄 선언에 임원진들 또한 한껏 시무룩해져 있었습니다. 왜들 이렇게 순진들 하십니까? 디바이드 앤 룰 아닙니까? 최상무는 곧장 아인의 속내를 읽어냈고 내부의 대립을 만들어서 절반은 확실하게 자기 편을 만들겠다는, 왜 근본도 없는 애한테 휘둘리십니까? 그녀를 가뿐히 짓밟아 주리라 호언 장담하는데요. 제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으세요? 네, 상무님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 예쁜 다리 사이에 달린 가랑이가 아니라 손이 찢어졌네요? 그리고 아인은 흉터는 사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1년쯤? 섬뜩한 경고를 날리며 그때까지 끔찍한 걸 매일 보고 살아야겠네. 그에게 당했던 수모를 그대로 되갚아주는데요. 기다리세요. 곱게 자란 그 멘탈에 비바람 몰아쳐드릴 테니까. 하지만 이내 우원그룹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은 아인의 발목을 다시 한번 붙잡았고 이러면 매출 50% 상승 어려운데. 그녀는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에 머리를 다시 한번 굴려야 했는데요. 혹시 뉴스 봤어? 이제 어쩌시려고요? 일단 있는 광고주 물량이라도 늘려봐야지. 오늘 내로 부장 승진자 명단 작성해서 보내줘. 난 CD 명단 작성해야 되니까. 카피 수정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 부장님 아트잖아요. 제가 왜 아트한테 카피 컨펌 받아야 됩니까? 지금은 CD 자리 공석이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CD님 오시면 그때 수정할게요. 그녀의 인사평가는 팀을 완전히 반으로 쪼개버렸고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면 광고는 CD 예술인데 CD 못 따는 거 확정된 부정들만 누가 듣겠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새로운 인사 발령이 새로운 룰이야. 오늘 내로 정리해서 보내. 아니 CD도 아니면서 자꾸 컨펌하겠다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죠.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최상무가 아니었고 상무님, 고상무 이대로 두실 거예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는 또 다른 개수작을 부릴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나중에 한번 하시죠. 매출을 올리기 위해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돌려보는데 제가 회의 중이라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왠지 아인의 전화를 피하는 것 같은 광고주들.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때마침 재훈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최창수 상무님? 최상무가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최 상무님이요? 광고 물량을 줄이라고요? 큰 스포츠 경기들도 있고 해서 이럴 땐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서 광고 효과가 평소보다 떨어집니다. 아인의 목표 매출을 저지하기 위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언을 건넨 그쪽에선 광고주를 광고주님 신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렇죠. 신한테 찾아와서 일용할 양식을 끊어달라고 하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심지어 빨리 들어오세요. 큰일 났어요. 부장들과 팀원들의 여론을 조성해 제작 팀원들이 사인한 상무님 해고 결의안입니다.
아인의 해고 결의안까지 서명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지. 그릇이 딱 CD 그릇인가. 내가 너무 큰 자리를 맡긴 거야? 당황한 아인의 모습에 최상무는 금세 의기양양해지고 마는데요. 자신의 해고 결의안에 서명한 팀원들의 이름을 보자 아인은 결국 괜찮으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죠. 봤어? 사람이란 게 어떤 건지 봤냐고. 결국엔 다 이런 거야. 아닙니다. 저 사람들 무서워서 저래요. 상무님, 최상무님 두 분 다 무서워서. 그럼 누가 더 무서운지 보여주면 되겠네. 상무님. 나가 있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그런데 그때 대표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질 땐 그만한 각오는 하셨겠죠. 대표 또한 현재 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질에 대해 모를 리 없었고 그거 아세요? 이내 그녀에게 아버지가 무서우면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가. 은근슬쩍 한 수를 건네주었는데요. 외부에 강한 적이 있으면 내부는 똘똘 뭉치죠. 특히나 명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외부의 적.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린다. 그녀는 대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 드디어 VC그룹의 공주님 한나가 첫 출근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우리 회사 광고주 메일 주소들 갖고 있지? 그리고 대표의 조언 끝에 근데 그건 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고 설마 이 싸움에 광고주들 끌어들이시려는... 해고철에서 받아내려면 제작팀 애들에게 당근 좀 줘야겠지? 절대 안 됩니다. 광고주 건드리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사람에게 뒷정리시킬 거야. 누구? 광고주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죠. 내일 출근하는 인플루언서 공주님. 플러스 한나까지 말이에요. 우리 최 상무님은 잘 모르시더라고. 하우스가 날아갈 정도의 비바람도 있다는 걸. 어그로급 맞습니다. 이슈도 만들 줄 알고 여론도 읽을 줄 알고 겉으로 막내니 코스프레 하면서 속엔 구렁이 한 마리 앉아있고. 금일 오후 1시 1층 로비에서 강한나 상무님 첫 출근 환영회 있습니다. 기회네. 다들 보는 앞에서 임팩트 있게 환영해드릴. 오늘 하루도 쉽진 않겠어요. 최 상무님. 해가 밝아온 아침. 뭐야? 휴대폰에서 광고주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빗발쳐 왔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려고 광고비 줄이라고 하신 거예요? 노발대발 화가 난 광고주. 정말 광고주한테 그렇게 메일 보낸 거야? 금일부로 VC 기획은 두 가지의 업무는 거절합니다. 금요일 업무 지시 후 월요일까지 제출 요구 거부. 우리 TVC 새로운 안들 좀 보내줘요. 혹시 언제까지? 뭘 물어봐요. 월요일 오전에 마케팅팀 회의 있으니까 그때까지지. 지난 새벽 아이는 광고주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며 외부의 적을 만들어냈고 광고주 개인적인 업무 지시 거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광고주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VC 기획. 제작 팀원들에겐 엄청난 호응을 얻어내며 내부는 더더욱 똘똘 뭉치게 할 기지를 발휘해낸 것이었는데요. 아니 부장님, 이 무슨 핵폭탄을... 그녀의 핵폭탄에 난리가 난 회사 사람들과 은정. 아무리 그래도 광고주를... 얼빵한 표정으로 경직된 한 부장까지. 봐봐, 나 분명 가만히 있거든. 나도 떨린다. 아이는 이번 핵폭탄 발사로 내부의 지지를 얻어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상무님 돕자. 사인 받아줘. 이게 뭔데요? 해고 결의안 철회서를 받아내기로 하죠. 가면 무슨 일부터 하나? 로비에서 임직원분들이랑 인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 한나. 긴장되세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느낌이 안 좋아. 그녀의 최고 존엄 관종으로서의 육감은 직감이 확 오네. 벌써부터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최 상무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고상모, 끝나고 얘기 좀 해. 끝나면 그럴 정신 더 없으실 텐데요. 잠시 후 드디어 시작된 한나의 취임식. 동의하시죠? 은정은 아인의 해임 결의안 철회서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이내 한나가 회사에 발을 딛고 말았는데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어. 오랜만에 만난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우리 저 임원진 임원진들과도 한 명씩 인사를 나누던 한나. 여긴 우리 기획본부장님. 하지만 그녀는 이내 여기는 이번에... 네. 이쪽은 알죠?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출근 내내 느껴왔던 불길한 징조에 반갑습니다. 고아인입니다.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상무님 처음이시죠? 무슨? 회사 생활. 저야 미국에서 MBA도 하고. 그러면 모르는 거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괜히 사고 치지 마시고.
그녀의 도발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아니야? 어디다 대고 지금? 출근 첫날부터 굴욕을 당한 한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 숙청하고 광고주 건드리고 회장 딸한테 막말까지 그렇게 해.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꼬리치는 개는 평화로울 때나 필요하지. 하지만 그녀에겐 계획이 다 있었는데요. 사납지만 내 편을 만들었을 때 가장 든든한. 아이는 한나에게 알려줘야지 내가 왜 필요한지.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란 걸 욕심만 많지 그룹 내에 지 하나는 없는 공주님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었죠. 할아버지! 그 사이 한나는 이 빡치는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말 하는 종자면 여자가 회사에서 거기까지 못 올라오디. 주인보다 요 머리통 굴리는 게 신묘한 모습들이 있디. 그럴 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반드시 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똑똑한 머슴을 시기하지 말고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주인이 머슴 질투하는 것만큼 흉한 거 없어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건 뭐야? 한나는 아인에 대해 뒷조사를 하다가 누가 대장인지 보여주는 거죠. 회사 내에 라인이 없으니까. 그녀가 인사권까지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줄도 백도 없으니까 똘끼로 밀어붙인다? 다만 합법적인 권한으로 한다는 거? 보통 잘난 여성이 아님을 직감하는데요. 요것 봐라. 이거 딱 내 거네. 완전히 다른 과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년처럼 행동하는 타입. 딱 내 거 맞구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박 차장도 실업수당 받고 싶은 거야? 그럼 저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실업수당 취소. 그날 밤 큰일 맡겨야 하니까 아이는 화가 잔뜩 나 있을 한나를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죠. 이 정도 당근은 먹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기자님. 제가 좋은 기사거리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주들을 따로 불러 모은 최상무. 제작 본부장이 보낸 거라고요? 그는 아인이 독단적으로 보내버린 이메일에 대해 해명을 하며 말을 안 들으면 매질을 해야죠. 그녀에 대한 참교육을 제안합니다. 걱정 마시고 오십시오. 편안하게 문책하실 수 있는 상황 준비해 놓겠습니다. 직접 간다. 다음날 출근하기 전 아침부터 무언가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는 한나. 심신수련 중? 사무됐다고 공부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왜 이러세요 진짜. 뭐 이게 어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애도 아니고. 띠용. 한나 상무님 출근하셨습니다. 한편 아이는 한나에게 줄 깜짝 선물을 준비하다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알어. 최상무의 간제비 비서 수정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안 그래? 저울질 좀 더 해야지. 최상무랑 나 누구한테 붙어야 정직원 될 수 있을지. 단도직입적으로 폭탄을 날려버리는데요. 마음 같아선 이 시간부로 해고지만 네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그러니까 증명해봐. 네가 나한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 네 능력으로. 그런 그녀에게도 기회를 주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했죠. 이제 일 좀 하셔야죠. 어제부터 하고 있었죠. 제 욕하는 건 업무에 포함 안 될 텐데요. 잠시 후 드디어 한나를 직접 찾아간 아이. 오빠분 첫 출근 때는 언론사 인터뷰다 뭐다 홍보 엄청 많이 하던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녀는 거절하지 못할 아주 달콤한 제안을 건넵니다.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하시죠. 차기 부회장. 그룹의 내일을 이끌 차기 오너라는 사탕 발린 수식어는 1시에 언론사 인터뷰 잡아놨습니다. 한나의 입꼬리를 실룩거리게 만들었고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고상무님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일종의 영린을 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쵸? 그걸 한나 상무님이 왜 수습해드려야 할까요? 자신이 광고주들에게 저지른 뒷수습을 한나에게 부탁하는데요. 제가 수습하면 사고고 한나 상무님이 수습하면 혁신이니까요. 수십 년간 업계 관행으로 고착되어 온 불합리한 적폐를 회장 딸, 그룹의 내일을 이끌 차기 부회장이 아이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나아갔고 출근 첫날부터 혁신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였다. 제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오빠 강한수 부사장의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라고. 한나 또한 그녀의 설득력 있는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시점도 좋고 메시지도 좋은데 이용당하는 기분이네요. 이용보다는 기브앤테이크가 적절하겠네요. 아, 땡기는데. 고아인 저거한테 이익되는 건 절대 해주기 싫고. 그건 바보들이 하는 선택이죠.
남한테 이익되는 게 싫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 그건 컴플렉스에서 발현된 피해의식에 쩔어 사는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죠. 주인이 머슴 질투하는 것만큼 흉한 거 없어야.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이익은 보이는데 나한테 올 손해는? 없습니다. 현재로선. 윈윈을 할 수밖에 없는 득되는 거래라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본사 홍보팀이랑은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시고요. 준비하겠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하고 맙니다. 고아인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다들 어떻게 생각해? 아 좋아하죠. 진짜 쓸모없는 갑질이었으니까. 광고주한테 그렇게 보일래? 한편 광고주들을 불러 모으기로 한 최상무는 권 CD를 불러내 아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대작업. 이 모든 일은 아인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포스터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공개 비판을 하기로 한 것. 권CD님이 이거 회사 로비에 붙인다고 하시던데요? 고맙게도 판을 더 키워주시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인은 또 다른 계략을 생각해내죠. 첫날부터 개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 딸 출근한다고 하면 다들 낙하산이다. 재벌 딸이 회사 와서 뭐 할 게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일 해야죠. 이런 일이라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구습, 악습 해결하는 거. 어줍잖게 직원 식당에서 같이 밥이나 먹는 사진으로 홍보하는 거 구식이잖아요? 회장님 저번달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방금 한 말은 취소할게요. 한창 인터뷰를 하고 있던 그때 회장님. 기자분들이 가실 때 배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나 상무님이 직접. 아인은 한나를 로비에 직접 가게끔 유도를 시켜버립니다. 회장 따님이 로비까지 직접 배웅을 해주면 그 황송함이 기사에 묻어나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최 상무님 나랑 싸우려다 진짜 영린을 건드리게 생기셨네. 인터뷰를 잘 마친 뒤 뿌듯한 마음으로 기자들을 배웅하려는 한나. 오실 때가 됐는데. 광고주들을 직접 회사로 불러들여 아인을 참교육시킬 준비를 하고 있던 최상무. 기사 잘 써드릴게요. 진짜.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카피를 로비에 잔뜩 붙이고 있던 권 CD.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에서 그 카피를 본 한나는 자, 승질 한번 부려보시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임원은 당장 해고를 시켜버려. 대폭발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고생 좀 하시겠네.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며 최상무에 대한 통쾌한 한방을 날려버린 아인. 네, 고아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우원그룹 마케팅 전무 황석우라고 합니다. 우원그룹에서 뜻밖의 제안이 걸려왔죠. 기업 PR이요? 빌링은 300억, 인바이트는 VC기획 포함 총 5회사. 광고를 줄여도 모자를 파네.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 PR 광고를 한다고? 큰 규모의 마케팅을 진행하겠다는 우원그룹의 제안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 시점에 기업 PR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땐 광고 마케팅을 중단한다. 이건 업계 상식인데. 그녀는 그 의중을 파악해내야만 했습니다. 일단 진정을.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이후 대표실에 불려간 최상무와 아인. 최 상무님이 시키셨다고 하던데요. 예? 최 상무님이 야! 어디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고. 대폭발해버린 한나의 분노를 잠재우긴 영 어려워 보였고 썩은 가지 쳐내지. 최상무는 고민 끝에 이번 일은 권 CD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권 CD를 손절쳐버리는데요. 저거 잘라요. 대충 상황을 파악한 대표는 한나를 내보낸 뒤 두 분 서로 경쟁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두 분 싸움에 한나 상무를 이용하는 건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조용한 경고를 날렸고 새겨 듣겠습니다. 박 차장 또한 이 사태의 전말을 한나에게 전해주었죠. 그러니까 타깃이 고상무였다. 어쨌든 그 들싸움에 내가 낀 거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와.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 아니야? 먼저 선 넘은 건 상무님 아닌가요? 파이팅 하세요. 한편 이번 사태로 광고주들에게도 미운털이 박히게 된 최상무. 우리 이용해서 제작 본부장 견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이번 일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에 자신이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나는 재밌네. 든든하다. 회사 임원들이 똑똑해서. 평정심을 되찾은 뒤 요 상무나부랭이들이 나랑 썸을 타자고 하니까 원하신다면 타 드려야지. 그들의 장단에 맞춰줘 보기로 다짐합니다. 회사 생활 아주 재밌어지겠어. 그날 밤 지금 시점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녀는 우원그룹의 의중이 뭔지 파악을 해내다가 과거 카피 시절 선배와 함께 CD님, 기업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이슈, 긍정적인 메시지 만들어서 덮을 수 있잖아요. 지금과 비슷한 PT를 제안받았던 그날을 떠올리는데요. 청년, 미래, 희망.
이렇게 적당히 새 날아가는 소리에 몽글몽글한 그림 좀 잡아주면 되지 않아요? 너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알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건 CD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의 부정적 이슈를 덮어달라던 제안을 거절했던 선배는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이 물이 부정적 이슈고 이 티슈가 광고 물량. 매체비라고 치자. 10억? 부족하네. 20억, 30억, 500억, 1000억. 자, 어때? 물 다 치워졌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물량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어차피 이 물은 내리면 다 사라져. 저절로 말라서 없어진다고. 그럼 그때 예쁜 메시지 하나 만들어서 타.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이런 지저분한 기업 이미지 만들래? 아니면 적은 돈 쓰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기업 이미지를 만들래?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 난 이런 돈 낭비 광고주 보고 하라고는 못하겠다. 그럼요.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까 부정적인 이슈 덮어달라고 하면요? 그 방법은 비밀. 그리고 현재 그녀는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액을 제안한 우원그룹권을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법무팀도 못하는 일을 대행사가. 너네 정치 광고도 하잖아. 최상무 또한 이번 건에 대해 전해 듣게 됐는데요. 왕 회장이 직접 오더내린 건이다. 해결하면 노는 물 사이즈가 달라진다. 이번 건만 해결하면 지난 과오들을 덮고 제대로 만회할 기회. 진짜 불편하네. 야, 너랑 내가 단둘이서 차 타고 다닐 사이야? 다음날 상무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망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제작팀만으로는 감당 안 되는 건이다 이거지? 기획들 도움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 눈치 참 빠르시네요. 아인과 최상무는 잠시 휴전을 하고 광고주 속내를 알아내려면 최상무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 PT 이기려면 고아인 도움이 필요한데. VC그룹을 대표해 우원그룹으로 향했죠. 같은 차 타고 올 줄 알았다니까? 경쟁 대행사 임원들도 함께 참석한 자리. 일부러 창수차 얻어 타고 올 줄 알았지 내가. 뭔 소리야? 같은 차 타야지. 피하면 지는 거니까. 그들은 우원그룹 전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기업 PR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가이드가 없다고요? 네. 브리프도 없이 대행사에서 알아서 해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런 가이드도 없고 이런 말씀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M&A를 준비 중이신 건 아니시고요. 비밀리에 M&A를 진행할 때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기업 PR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절대로. 이번 기업 PR을 통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쓸만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약속했던 빌링은 기존 광고 물량 늘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 물량은 당연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제안한 대행사에 드리고요. PT 기한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기한도 일주일이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네? 파격 그 자체의 제시. 키 카피와 키 이미지만 제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니까요. 이거 그거네. 어차피 안 할 광고. 그치, 그거 같지. 대행사 바꾸기 전에 실력 한번 보자, 이 테스트. 아니 꼭 이러더라. 어? 기업 PR한들 받아보면서 니네 수준 먼저 확인하자. 우리는 몇 주씩 날밤 새는 줄 모르고. 전무가 인바이트한 대행사들 상대로 직접 미팅을 진행했고 거기에 기간을 일주일밖에 못 준다는 건 실력을 테스트할 만큼 한가한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해준 조언 테스트. 그게 뭔데요?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해내면 내 편, 못 해내면 영원히 빠이빠이지. 이번 우원그룹 PT 건에는 한나가 꾸민 계획이 숨겨져 있었죠. 혹시 이긴 사람과 손을 잡으시겠다는... 과연 그들에게 격려차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예비 사돈댁 일이라고 숟가락 얹으려는 건가? 하긴 뭐 강한나도 회장님한테 성과를 보여줘야겠지. 당연하지. 패배자 앞에 서 있었으면 재벌 될 수 있겠어? 어떤 일들이 더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똑같아. 이기는 편, 우리 편.
오늘은 2023년 방영된 JTBC 드라마 대행사 1-6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역대급 화제작 재벌집 막내 아들의 후속으로 방영돼 초반부터 큰 기대를 받은 작품으로 이보영의 시원한 연기력과 가감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화끈한 스토리로 호평을 받으며 무려 16%의 시청률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뒤 유종의 미를 거두기도 했죠. 대행사라는 조금은 직업적 전문성이 돋보이는 오피스물이다 보니 업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엔 조금은 낯설 수도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회사 생활 내에서의 고충, 관계, 정치질 등의 흥미진진하고 치열한 생존 싸움과 그 모든 역경들을 극복해내고 한 걸음씩 나아가 올라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인 만큼 드라마 대행사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본편을 정주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잘을 이거 맞는 거네. 너랑 나 전쟁 중인 거 아니야? 지켜야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곧 알게 될 거야. 밤에는 태양보다 촛불이 더 밝다는 걸.